패턴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패턴을 일단 등록하기 전에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디폴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팔레트를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패턴이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형태의 문양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게 해서 볼게요. 패턴을 적용하고자 할 때 내가 만든 패턴을 꼭 스와치 팔레트에 넣어야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면 부분에다가 내가 요 면 부분에 패턴을 입히고 싶으면 여기 면색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만약에 선색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요 선에다가 그 패턴이 입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주의를 해주시면 패턴에서 특별히 이제 실수를 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패턴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패턴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지금 만든 패턴을 클릭 드래그를 하세요. 그죠? 클릭 드래그를 했으면 클릭 드래그해서 이 상태로 스와치 팔레트에 갖다 두면 이렇게 플러스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손을 살짝 떼주시면 여기 방금 제가 등록한 패턴이 등록이 되었죠. 그죠? 근데 내가 이 패턴의 이름을 지금 지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이름까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지금 만든 이 패턴을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스와치 옵션이 이렇게 생기고 스와치의 이름을 지정해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빨간 고양이라고 했고 OK를 누르면 위에다가 가만히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빨간 고양이라는 패턴의 이름이 생겼죠. 그죠? 패턴이 적용이 됐는데 잠깐만 뒤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얘는 잠깐 이렇게 위에다 놔두고 내가 여기 스와치 팔레트에 패턴을 클릭 드래그해서 적용을 시켰죠. 그죠? 그래서 패턴을 만들었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하는 이렇게 패턴을 드래그해서 등록을 했을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두 번째로 늦게 지정을 해줬죠. 그죠? 처음부터 이름을 지정해주고 패턴을 등록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다 결과는 같으니까 아무거나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 에디트에 가셔서 디파인 패턴이라는 이런 메뉴가 있어요. 디파인 패턴을 정의한다는 뜻이겠죠.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 클릭을 하시면 아까하고 똑같이 뉴 스와치에서 스와치 이름을 지정하는 애가 뜨죠.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를 빨간 고양이 2라고 할게요. 2 하고 OK 눌렀더니 지금 여기 빨간 고양이 2가 패턴이 등록이 됐죠. 그죠? 빨간 고양이 2. 그죠? 그러면 이제 패턴을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편한 거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적용을 해봐야겠죠. 만들었으니까. 내가 패턴을 여기 요 노란색 면 부분에 적용을 할 거예요. 노란색 면 부분에 적용을 할 거면 두 번째 주의할 부분이 면 부분이라면 적용할 부분이 면 부분이라면 면색이 앞으로 꺼내져 있는지 확인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면색이 앞으로 꺼내져 있죠. 확인하셨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패턴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패턴 내가 만든 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패턴이 적용이 되죠. 그죠? 패턴을 만들고 적용하는 방법까지 지금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봐도 예쁘지만 이 고양이가 살짝 45도로 돌아가도 더 이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럴 땐 이 내가 적용을 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오브젝트 선택 지금 했더니 바운딩 박스 생겼죠. 우리 로테이트 툴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로테이트 툴은 오브젝트를 돌려줬죠. 오브젝트를 돌려서 꽃을 만들거나 그죠? 아니면 우표를 만들 때 이제 로테이트 툴을 썼는데 패턴만 돌려주는 기능이 또 있어요. 로테이트에서 추가해서 배워볼게요. 오브젝트 선택하고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을 했더니 로테이트에 대한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죠. 로테이트. 그래서 얘 앵글 값을 얘를 몇 도를 돌려줄 거냐. 그죠? 여기다가 뭐 45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오브젝트하고 패턴이 지금 같이 선택되어 있죠? 한번 미리 보기를 체크하고 볼까요? 미리 보기 체크하고 얘를 45도 그리고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줬더니 오브젝트하고 패턴이 지금 같이 돌아갔죠? 오브젝트를 꺼볼게요. 그랬더니 오브젝트를 체크를 풀었더니 지금 패턴만 고양이가 이렇게 꼿꼿하게 정직하게 서 있던 애가 45도 이렇게 돌아간 거 확인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패턴만 돌려줄 때는 여기 패턴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추가로 해서 오늘 하나 더 배웠어요. 그래서 패턴만 45도 돌리고 여기서 OK를 이렇게 누르면 고양이가 이렇게 45도로 돌아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툴 옆에 보면 이렇게 반사하는 툴도 있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리플렉트에 대한 대화상자가 뜨면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돌릴 건지 아니면 오브젝트 돌리지 않고 리플렉트만 돌린 건지, 아니 패턴만 돌릴 건지. 저는 패턴만 볼게요. 허리젠탈, 버티컬, 그리고 앵글 값이 있는데 버티컬로 90도만큼을 대칭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를 보면 고양이가 아까 45도 돌렸더니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눈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귀예요. 그래서 얘를 내가 이 방향으로 버티컬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90도만큼을 돌리겠다는 거죠. 패턴만. 그죠? 패턴만 체크됐죠? 이 상태에서 OK를 해보시면 그 고양이가 돌아갔다는 거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패턴을 만들고 패턴을 등록을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바로 등록하는 거, 에디트 가셔서 디파인 패턴에서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패턴을 등록을 했으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는데 내가 이 면에다가 패턴을 등록할 거면 면색이 앞으로 꺼내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패턴을 클릭 한번 했더니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졌죠.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정직하게 아까 서 있었잖아요. 그죠? 얘를 로테이트로 돌려주고 리플렉트로 반사하는 것까지 이제 배워봤어요. 그럼 우리 이제는 지금 간단하게 적용하고 등록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다음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프 패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하프 패턴이라는 게 하프가 2분의 1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패턴이 이제 수직 수평으로 이제 일정하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1만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반복이 되는 게 하프 패턴이거든요. 만들어 보고 적용을 하면 그 전에 고양이하고 어떻게 다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지금 방법을 살짝 적어 놨거든요. 지금 요 이미지가 이렇게 여자아이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이제 등록을 하면 하프 패턴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자아이가 있죠. 이 여자아이를 보면 이렇게 사각형 안에다가 올려놨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각형 툴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각형 선택하시고 이 도형 툴에서 사각형 선택하신 다음에 바탕 화면을 한번 딱 클릭을 하니까 이 사각형의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에 대한 옵션 상자가 나오죠. 여기서 저는 옵션을 40을 줄 거예요. 가로 세로 40mm로 40mm의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졌는데 이 색이 지금 바탕도 흰색이고 배경도 흰색이고 오브젝트도 흰색이라 안 보이니까 예쁜 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색을 좀 더 옅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 여자아이하고 같이 합치면 될 텐데 여자아이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보면 여자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내려갔죠. 여자 얼굴이. 그 이유는 지금 이 사각형을 더 이후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렬을 해줘야겠죠. 이 사각형을 오브젝트 어레인지에서 센터 투 백으로 맨 뒤로 보내셔야 되고요. 그죠? 맨 뒤로 갔죠. 얘네들을 이제 가운데다 이렇게 두고 싶은데 내가 눈대중으로 이렇게 가운데다가 맞춰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윈도우에서 얼라인 팔레트를 꺼내세요. 윈도우 얼라인 보시면
얼라인이 있죠? 체크가 됐다는 거는 지금 꺼내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얼라인 팔레트에서 중심, 수직 수평으로 센터 중심 맞추면은 얘가 이렇게 센터가 맞춰지겠죠. 그죠? 같이 선택을 하시고 센터를 맞췄더니 얘가 이렇게 중심이 맞춰졌어요. 그럼 우리 지금 여자아이가 여기 혼자 아까 덩그러니 있었는데 여기 사각형 안에 여자아이를 두고 오브젝트 어레인지에서 정렬하고 윈도우 얼라인에서 가로 세로 중심 맞췄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계에서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절반씩 얼굴이 내려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자아이를 이렇게 내려줘서 보면 여기다 이렇게 맞춰줄 건데, 아니 여기 가장자리에다가 서로 맞춰줄 건데, 요 바운딩 박스가 있어서 맞추기가 조금 힘들죠. 그럴 땐 바운딩 박스를 잠깐 숨겨놓는 기능이 있어요. 바운딩 박스 이거 잠깐 없앨게요. 이렇게 생긴 바운딩 박스를 없애는 거는 뷰가 본다는 뜻이잖아요. 뷰에서 하이드 바운딩 박스 선택하시면은 바운딩 박스가 잠깐 이제 숨겨질 거예요. 뷰에서 하이드 바운딩 박스. 그랬더니 아까처럼 이 바운딩 박스가 사라졌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로 좀 크게 보고요. 복사를 할 거예요. 오브젝트 선택을 했으면 클릭 드래그를 하면서 Alt를 누르고 Shift를 눌러서 수직으로 맞춰준 다음에 여기 근처에 가서 이렇게 와서 손을 딱 뗐어요. 손을 뗐는데 한번 복사를 했죠. 내가 또 반복을 하고 싶으면 반복을 하고 싶으면 한번 적용을 했으니까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반복이 되는데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서 다른 이제 작업을 안 하고 바로 컨트롤 D를 눌러야지 복사가 되는데, 저는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느라고 좀 다른 기능을 만졌기 때문에 컨트롤 D가 바로 안 됐어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복사를 하세요. Alt 누르고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내렸어요. 내려서 맞춰준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한 번 더 복사가 돼요. 여기 어디 있냐면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서 트랜스폼 어게인, 다시 이제 반복한다는 뜻이 있죠. 단축키가 컨트롤 D. 한번 복사한 거 계속해서 컨트롤 DDDD 하면 복사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잘 안 맞은 것 같죠. 크게 해서 보면 여기가 잘 맞았으면 이렇게 흰색이 보이면 안 되는데 여기 흰색이 보여요. 그죠? 보기가 싫죠? 쉽게 얘를 내가 아웃라인만 봐가지고 요 색은 보지 않고 아웃라인으로만 맞춰주고 싶다. 그럴 때는 뷰에 가시면 첫 번째 칸에 뷰에서 이제 첫 번째 칸에 아웃라인을 가셔서 아웃라인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웃라인만 보여요. 아웃라인만 보일 때 선택을 이렇게 해주셔서 이를 살짝씩 이렇게 중심에 맞게 이렇게 중심에 맞게 제가 고쳐줬죠. 아웃라인만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맞추기가 쉬웠죠. 그죠? 그럼 다시 돌아올 거면 뷰에서 프리뷰 하면 프리뷰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다시 여자아이를 클릭을 해서 이제 복사를 해볼게요. 옆으로 복사할 거예요. 수평으로. Alt 누르면 이렇게 검은색 삼각형 밑에 하얀색 삼각형이 생기죠. 이게 복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Alt 눌러서 클릭 드래그 하면서 Shift 눌러주시면 수평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마우스 먼저 손 떼고 키보드에서 손 떼세요. 그럼 복사가 돼요. 그럼 이 여자아이를 한 번 더 내려줄게요. 한 번 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려줬어요. 여자아이를 내려줬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를 지금 제가 하프 패턴을 만들 거면 지금 여자아이가 요만큼 이렇게 내려와야지, 여기서 또 얼굴이 이렇게 있어야지 하프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방금 복사를 한 얘네 두 개의 오브젝트를 내려줄 건데 얼만큼 내려주느냐면, 제가 아까 요 사각형을 만들 때 40mm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절반을 내려줄 거면 20mm만 얘를 내려주면 되겠죠. 옆으로는 가지 않고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셨죠? 그럼 여기 무브 툴을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무브 툴을 더블 클릭을 했더니 무브에 대한 대화 상자가 떴는데요. 지금 허리젠탈 수평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겠고 0이고 수직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일 거냐예요. 수직 방향으로 아까 제가 이거를 40만큼 40으로 만들었으니까 절반만큼 20만큼만 내가 움직이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앵글이 90도니까 위 방향으로 갔죠. 얘를 마이너스로 주면 아래 방향으로 오겠죠. 여기서 이제 OK를 누르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허리젠탈이 0이었으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내가 20mm만큼 움직였으니까 수직 방향으로 20만큼 이동이 됐죠. 버티컬만큼은. 그럼 이제 요 부분을 내가 요 부분 사용하고 싶은 요 부분만큼만 패턴으로 등록을 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패턴으로 등록을 할 때는 일단은 잘라줘야겠죠. 이 부분을 이제 없애고 이 부분도 이제 없애줘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근데 자르는 기능 이용을 하면 돼요.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리시고 색을 다른 색을 이렇게 줬어요. 이 사각형은 왜 그리냐면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요 윗부분, 요 아랫부분 사각형이 보이지 않는 요 부분을 없애줄 거거든요. 근데 일단 요 사각형을 아래로 보내볼게요. 사각형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어레인지에서 센터 투 백 하시면 사각형이 맨 뒤로 갔죠. 그럼 얘네들을 같이 자를 거예요. 자르는 기능에서 우리 보면 얘가 잠깐만요. 빨간색이 보이니까 조금만 더 내려줄게요. 자르는 기능은 윈도우에 가시면 패스파인더에 가셔서 패스파인더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얘가 이제 자르는 패스파인더가 팔레트가 밖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선택하셔서요. 전체 선택을 하고 디바이드가 이제 잘라준다는 뜻이 있잖아요. 디바이드 한번 선택을 하셨어요. 디바이드를 한번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걸 알아두세요. 패스파인더를 쓰면 꼭 언그룹을 해야 된다는 거. 디바이드를 모두 나눴으면 얘네가 따로따로 지금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디바이드 적용을 했더니 얘네가 그룹이 잡혀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해볼까요? 디바이드만 적용했더니 같이 움직이죠. 그룹을 풀어줍니다. 오브젝트에서 언그룹 가시면 그룹이 풀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지워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지워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딜리트로 이렇게 지워주시고 나서 잠깐 깨끗하게 지워졌는지 볼까요? 뷰에서 아웃라인을 봤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졌는데 보면 여기에 이런 애들이 하나가 남았죠. 이런 것도 이제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다시 줄어들게 하고 다시 뷰에서 프리뷰로 돌아갈게요. 같이 선택을 했는데 요 눈 부분도 보면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았네요. 이 부분 지워주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다 지워주세요.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딜리트 하시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클릭해서 딜리트 이렇게 하면 지워지겠죠. 그럼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거를 패턴 등록하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얘를 스와치 팔레트로 이렇게 갖다 뒀더니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패턴 이름을 내가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소녀라고 이렇게 주고 OK를 눌렀더니 컴퓨터가 좀 늦네요. 이렇게 소녀라고 이름이 지정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는 이 패턴은 필요가 없겠죠? 얘를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셔서
내가 이 노트에다가 내가 지금 만든 하프 패턴을 적용을 하고 싶다. 이 소녀 패턴을 한번 클릭을 해줬더니 소녀가 이렇게 하프 패턴으로 돌아갔죠. 이 하프 패턴이라는 게 지금 요 소녀가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데 얘네가 만약에 이 가운데 패턴이 없다면 너무 이제 정직하게 일자 소녀 얼굴 있겠죠. 하지만 얘 소녀가 한 절반만큼 하프만큼 절반만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보기 좋고 다양하게 보이는 이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프 패턴 만들기까지 이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